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전기차 배터리 화재 문제에 대해서 네. 배우고 있는데 뭐 채팅창 열심히 질문해 주신다고 아니, 되게- 하나도 안 보시던데. 아니 보고 있어요. 후끈후끈해요. 근데 여러 가지 근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네. 아이디어도 조금 전에 있었어요. 직수 얘기하시기 전에 그 배터리 안에 팩 안이든 아니면 배터리 옆이든 소화 장치를 부착하는 거는 의미가 없느냐라는 질문도 누가 해주셨거든요. 그런 거는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 그 정도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전기차 같은 질문인데 전기차는 불나면 막 이렇게 뉴스에 보면 7시간 8시간 동안 했는데 뭐 소방차가 이게 하루 가서 있는 물을 다 썼는데도 못 껐더라. 그러니까 다더라. 뭐 이런. 그냥 물 안 부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끄기 어렵습니까 그거는? 일단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P67의 완전 방수 등급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밖에서는 물을 부어도 이제 물이 투습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아, 침수되면 안 되니까 또 네, 해놓듯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수를 살수하는 게 이제 미국의 NTSB에서 권고하는 최적의 전기차 화재 진압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물 뿌리는 게 예, 그냥 왜냐하면은 냉수를 뿌림으로써 냉각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배터리를. 그렇기 때문에 뭐 전액이 기화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점화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살수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배터리의 에너지가 0으로 수렴될 때까지. 그게 물을 붓는 것과 안 붓는 게 차이가 있어요? 에너지가 남으면 계속 불이 나는 계속 재점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에서 발화되는 거는 에너지를 방전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인 예. 거다라고 예. 얘기했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직수 급수 시스템으로 네. 그걸 솔루션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직수 급수 시스템을 충전기하에 어태치를 하면은 예. 뭐 충전기에 인입되어 있는 이 급수 시스템이 예. 뭐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호를 받으면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터지면서 안으로 이제 바로 자동으로 이제 살수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전기차를 내가 했는데 충전이 만땅으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화재가 나면 더 오래 가는 거고 이게 배터리 용량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러면 좀 빨리 그런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풀 충전보다는 그래요. 혹시나 사고가 났을 안전을 때를 위해서 위해서 항상 조금만 충전하고 그 말이 안 되나? 표 한 번만 잠깐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보면 시험 SOC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이게 예. 시험하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인 거고요. 스테이트 오브 차지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100%로 충전하고 있고 네. 유럽의 R 100번 2013년도에 만들었던 건 이제 50%로 충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건 50% 충전한 걸로만 시험을 시험하는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화나 폭발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불이 난다 하더라도 네. 그 경향성이 작기 때문에 전이 네. 되는 것도 적다 적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로 충전해서 시험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막 그 뉴스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냉수를 뿌리고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네. 욕조에 빠뜨리듯이 물을 가득 담아서 그 뭐 물에 빠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다던데 그런 방식이 지금 나온 방식 중에 제일 효과적인 방식이에요? 지금 나오는 방식 중에는 가장 신속하고 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아까 급수 살수 시스템이 아마 나오게 되면은 네. 아마 그게 1등이 되지 않을까 아하. 생각이 꽂으면 안에서 그냥 물이 척 퍼지게 안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 화재가 어떻게 접근해요? 불 불이 나오는데. 확 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무인차 같은 걸 이용해서 원격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사 너무 우리 연구원님한테 너무 많은 거를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동차 안전 연구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지만 네. 그 소방 쪽에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네, 이거는 새롭게 생기는 보니까 아까 리튬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훨씬 더 열폭주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예. 언뜻 그런 거 막 물에 넣었을 때 문제 생기고 이런 것은 없었나요? 화학 실험에서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네. 그 침수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3.5%의 염도의 이제 물을 예. 배터리 담그게 되면은 치명적인데 네네. 그 맹물, 맹물에 담그게 되면은 이제 반응성 없이 그냥 아. 자연 방전이 됩니다. 침수가 돼도 맹물에 빠져야 되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조금 더 설명 들어보죠. 네네. 아무튼 예, 우리가 질문 와, 네,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채팅창이 있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네. 궁금해서 질문이. 연구원님 준비해 오신 게 많은데 우리가 네. 너무 끝나 싶어서 예, 조금 더 설명 들어보죠. 예, 아까 뭐 화면 자료나 이런 거에서 보여주실 게 있으신가요? 예, 그 저희가 그래서 그 열전이 열폭주 시험을 신설한 다음에 네. 네, 그거를 이제 KNCAP에 반영을 해서 네, 전기차 시험차 중에서 열 전이성이 가장 떨어지는 차종을 찾아가지고 네.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연구 과제가 끝나야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올 건데 네, 이제 다양한 전기차가 있는데 어쨌든 열 전이의 확산성에 대해선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정량적으로 상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화재 열 전이에 강한지, 열 전이에 특화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볼 예정인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사전 인증제와 더불어서 네. 이력 관리제를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이력 있습니다. 관리제? 배터리 이력 관리제. 그래서 그건 뭡니까? 배터리가 전기차의 가장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예. 이 배터리의 수리나 교환, 탈착 이런 부분이 이력을 자동차 정보에 포함돼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아,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핵심 정보에선 빠져 있는 상태고요. 오. 그래서 요게 이력 관리가 되면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사용 후 배터리 예. 폐배터리? 폐배터리의 순간 그러니까 배터리를 차에서 탈거할 때 네. 이 정보만 보면은 이 배터리에 대해서 확인이 쉬운 거죠. 레퍼런스 데이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어허.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네, 그 배터리 내구성에 대한 강제 기준을 국제 기준과 더불어서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 GTR 22번에 지금 나와 있고요. 예. UN GTR 22번이 나와 있고 그 5년 이하 혹은 10만 킬로 이하 주행 차량은 배터리 SOH라고 해서 스테이트 오브 헬스가 80% 이상이어야 되고 저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테이트 오브 헬스? 수명이 수명. 수명이 80% 아. 이상 단전해야 되는 거고 네. 예. 8년 이하 혹은 16만 킬로미터 이하 주행 차량은 7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 기준을 통해 가지고 좀 끌어내려고 하고 저건 있습니다. 안전보다는 성능이네요. 성능에 가깝고요. 근데 어쨌든 배터리가 양질의 성능을 내는 것 자체가 예. 안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리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와 관련 있는 거가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 기준이 전기차 안전 기준이 신차 기준이니까 이게 뭐 신차만 있는 게 아니고 중고차도 다니는데 중고차들은 어떤 식으로 안전 기준을 관련할 거냐 그런 고민에서 나오는 건가 보죠? 그렇죠. 이제 전기차에 있어서 중고차가 네. 되는 순간이 이제 네. 가장 이제 그 배터리의 상태를 네. 배터리의 뭐랄까요 잔존 가치를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이력 관리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쉽게 좀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좀 사용을 많이 하면 좀 더 위험해지나요? 그런 오래되면? 특성이 있습니까? 오래된 배터리가 더 위험하다 그런 게 있어요? 배터리의 사용 환경 중에서 자동차용 배터리가 가장 가혹한 환경이고요. 예. 그러면은 일평생 동안 배터리가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탈거를 한 배터리 자체가 예. 그 강도 높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통과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분리막이라는 건 네, 그냥 오래되면 네. 찢어지거나 그럴 만큼 노후되지는 않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그 화학 반응하는 거 사이에 껴 있어도 이게 충격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안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배터리의 이제 화학적 특성에 대한 뭐 산화 환원 네. 반응이 더 먼저 멈추지 아. 분리막이 더 먼저 찢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설계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또 저희가 알아둘 만한 기술 같은 거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전기차 운행 특성이 조금 특별하다고 특성이요? 예, 예.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가 거의 하부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네. 일반 내연차 기준으로는 이제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그렇게 가혹한 사고는 아니거든요. 그냥 하체 부품이나 아니면 타이어나 휠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회복이 되는데 네. 네.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하부에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치명적인 데미지가 돼서 어. 쓰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교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운행 환경 특성에 맞는 그 하부 충돌, 하부 운행 하부에 대한 그 충돌 안전성 기준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부 충돌. 예. 그래요. 위에 지금 있으면 좀 더 안전합니까? 근데 또 그러면은 무게 중심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이제 다마스처럼 말씀드리고 대부분의 전기차가 요즘 다 밑에 하부에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버스는 어때요? 버스도 밑에 깔리나요? 버스 같은 네. 경우가 지금 이제 그 위에 깐다고 했던 데가 있었어요. 어디 위에 예. 장착되어 있는 버스도 네. 있고요. 오. 그다음에 위에 아래 뭐 같이 되어 있는 샌드위치처럼. 버스도 있고 그건 야더 그다음에 무섭다. 또 그전 엔진룸이라고 하죠. 그 네네, 뒤쪽에 뒤로. 이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버스의 예. 사양 특성에 따라서 아. 좀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기준에서 배터리 탑재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이면은 연소 시험 면제고요. 아, 네, 아까 언제 본 거. 네, 승객실 위에 배터리가 탑재되면 또 침수 시험이 면제입니다. 그래서 아. 승객 대피 공간 확보를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 이게 위쪽에 있으면 네. 이렇게 빠졌을 때도 덜 빠지고 물에 나중에- 빠져 덜 빠지고 대피할 수 있는 기회는 확보가 되는 거니까요. 네. 아, 이게 불이 물-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이 차기 전에 네 그쵸.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탈출할 수 있고. 네. 근데 그거는 물이 차오를 때의 얘기지. 사실 이렇게 다리를 가다가 빠지면 뒤집어져서 빠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 일단 충돌 사고 같은 2차 사고는 저희가 그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선, 예를 들면 최선이니까. 화재가 나더라도 위에 있으면 조금 그 안전한 게 있어요. 조금 더 덜 확산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연소 시험이 이게 예. 어떤 걸 상정했냐면 주변의 화염으로부터 주변의 화염으로부터 전기차가 안전한지를 보는 거죠. 스스로 척화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불이 났을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로상에 인접된 그런 차량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그런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제 1.5m 이상이면은 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그래서 나온 안전으로 생각하면 위가 하여튼 낫긴 낫네요. 근데 또 무게 중심이란 무게 중심이라는 운동 게 특성이 또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적절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세단은 위에 봐야 그게 그 큰 배터리가 위에다 짊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허. 일단 저거 썬루프도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는. 일단은 저희가 불가능할 법적 기준으로 압착 시험이 대략 10톤의 힘으로 누르는 건데요. 네네. 예. 제작사에는 그거보다 2배, 3배 더 강도 높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법규에 없는 특수한 시험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제작사에서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특수한 시험. 예를 들어서는 뭐 굉장히 높은 높이에서 이제 아까 그거보다 더. 예, 배터리를 떨어뜨린 게 아니고 장애물을 떨어뜨려가지고 배터리를 충돌시킨다거나 아. 아니면 프레스로 배터리를 누르는데 더 큰 압력으로 더 큰 힘으로 누른다거나 그래서 더욱더 강도 높은 걸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보니까 네. 이런 질문이 있네요. 수소차의 화재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수소차의 예, 배터리 화재인가요? 아니면은 수소차도 배터리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수소차라고 해서 이 배터리 시험이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똑같은 안전기준 시험 봅니까? 네, 구동용 배터리는 모든 구동용 배터리는 전압이 60V만 넘으면 이 시험을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허. 그래서 어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탱크는 굉장히 더 강도 높은 시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TPRD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면은 그 수소를 이렇게 외부로 벤팅 시키는 그런 장치들, 디바이스들이 또 추가로 달려 있기 때문에 예. 네, 안심하시고 타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하여튼 말씀 들어보니까 안전 기준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네, 잘 돼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안심이 안 될까요? 안전 기준은 잘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상하게 안심이 잘 안 되네요. 일단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좀 더 그 노출되는 네. 그 사고 영상이라든가 장면들이 굉장히 어.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일단은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하는 빈도가 ppm 단위 10만 대 중에 한 대 꼴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많이 친숙하게 그다음에 아하. 오. 그렇게 뭐랄까요? 많은 네. 횟수로 발생하는 게 일반 내연차는 어떤데요? 내연기관 차량 거의 비슷한 수준에 에이? 아, 그럼 근데 어차피 차가 특별히- 불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더 나는 건 더 아니다. 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 저희는 내연차보다 무려 12가지의 강도 높은 시험을 더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불 나는 것 자체가 너무 전 또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 성능 시험 거치고 나서 하는 것 중에 불이 자연적으로 주차 중에 나고 이런 건 그냥 불가항력에 가깝네요. 말씀 들어보면 그걸 어떻게? 그래서 아까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게 내부에서 셀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이 되거나 네, 그래서 그 열전의 그거를- 시험, 그 10만 분의 1도 저희는 잡고 싶어서 그 시험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말씀하셨던 BMS라든가 그 사후 인증제 이런 게 도입이 되면 사후 인증제 맞죠? 아닌가? 네, 사전 인증제, 사전 인증제. 뭐 이력 관리제, 그런 게 도입되면 지금보다 조금 안전해진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기차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저 많이 듣거든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 사신대요. 다들 안 사는 게 답이다 이러는데. 전기차는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환경적으로, 네. 인프라적으로 좋아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안심하시고 타셔도 됩니다. 아니 좋아야지겠죠. 네. 좋아야지는데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워낙 이렇게 좀 크고 뭐 조금 이렇게 끔찍한 얘기지만 안에서 이제 못 나오고 네. 뭐 이렇게 했다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2차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네네. 그거는 저희가 실차 충돌 시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뭐 정면 충돌, 부분 정면 충돌, 뭐 측면 충돌, 폴사이드 시험 이렇게 있거든요. 부분 정면 충돌 시험 중에 이제 KNCAP 시험이 시속 64km로 충돌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속 64km로 충돌해도 배터리는 발화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법규 시험을 해도 부분 정면 같은 경우에는 56km/h로 시속 56km로 시험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속도에서의 충돌은 발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 근데 이제 저희 충돌 시험은 정형화된 패턴인 거고 이제 일상적인 도로 스펙트럼에서 발생하는 그 시험은 좀 다양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 속도가 절대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상당히 그래도 고속에서도 안전성이 지금 보장이 되고 있다. 그럼 지금은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안전성 시험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자체적인 배터리 자체적인 분량에 대한 시험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게 이제 열폭제 열전인 시험으로 저희가 평가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배터리에서 불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네. 그게 열 전이가 얼마만큼 차단이 될 수 있느냐? 성능이 그러니까 열 전이성이 떨어지는지 네네. 떨어지게 유도를 또 하려는 거고요. 그 시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럼 요즘 나는 그 10만 대 중에 하나 나는 화재 사고는 외부 충격이 많습니까? 내부적인 폭발이나 이게 약간 불량률에 의한 게 많다고 보세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전기차 보급의 강화, 네. 보급의 확대로 인해서 네, 일단은 두 가지 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아, 숫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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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요인하고 내부 요인에 의한 화재는 비슷한 양상 수준이다. 수준을 가고 있고요. 근데 그럼 내부 요인도 많은 거네. 내부 요인도 많다고. 내부 요인 생각보다. 배터리의 분량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대략 두 개 합해서 한 30건 정도. 30건이요? 30건. 그 30건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네, 국내에서. 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최근 4년간 발생했던 아. 화재가 대략 30건 정도. 그런데 그 중에 한 반반 정도다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그게 많이 빨리 돼야 되겠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셨던데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건은 아니다. 그리고 안전 기준이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한 건건이 일어나는 그 사고의 절반은
배터리 자체적인 불량에 의한 걸로 추정이 되면 그 자체적인 발화 문제라든가 그게 빨리 안전 기준이 들어와야 되겠군요. 아마 그 배터리 자체적인 발화는 국내 생산 배터리는 아마 점점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요? 저희가 이제 그 배터리의 성능을 늘리는 것만큼 배터리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생산하는 예.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교훈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성능 지상주의가 아니고 이제 안전 위주로 이제 아. 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원님이 하시는 거는 또 연구원님 속한 기관에서 하는 일은 불이 나지 않도록 안전이지 사실은 불이 났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불이 났을 때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시려고 하는 거고 아까 채팅창에서 농담삼아 누가 말씀하시긴 했는데 배터리를 탈출시키는 건 어떠냐. 우리 불날 것 같아요. 우리 전투기 떨어질 때 와, 그 사람 탈출하는 것처럼 배터리 탈출.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이 탈출하는 것보다 배터리 팩이 열이 나가지고 뭔가 차오르고 이러면 그래서 그 국제적으로 논의됐던 아이디어가 네. 네. 충돌 후에 배터리가 자동으로 탈거되는 네, 떨어지는 바닥으로 야.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실제로 논의가 되는 모양이네요. 논의를 하고 오 있고. 누군지 아이디어 대단히 좋으신데요. 근데 그게 또 2차 사고가 또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또 루프에 또 탑재가 되면 또 그 부분이 또 어려운 상황이라서 요거는 조금 다각도로 좀 검토가 필요한 그러게 상황입니다. 일장일단이 이게 배터리가 탁 탈출했는데 옆차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아, 우리 연구원님은 전기차 타시냐? 그거야 뭐 어. 제가 그 전기차를 조만간에 장만을 할 예정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비싼데. 아, 이제는 진짜 안전할 때가 됐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안전에 대해서 연구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데 저는 그걸 듣고 싶어요. 이게 이제 소방 관련된 분야에서 예.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음. 불이 난 걸 어떻게 끌 것이냐. 사실 여기서 더 이상 더 뭔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 안전에 제일 대해서.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쪽. 저희가 조심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가진 분들이 그래도 불이 좀 덜 나게 하려면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마세요라든가 되게 그 뭐 충전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안전 기준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조심할 건 없나요? 자동차 안전이 이제 패시브 세이프티에서 액티브 세이프티로 넘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네. 배터리도 지금 패시브 세이프티에서 액티브 세이프티로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돼가고 있고요. 예를 네. 들어서 배터리가 과열이 됐다고 자기가 느끼면은 셀프 쿨링을 하는 거예요. 강제 쿨링을. 그러면서 강제 쿨링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이머전시 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비약적으로 아마 그 배터리 전기차 운행 환경이 좀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방어 운전, 그다음에 적극적인 안전 운전이 최고다. 그거밖에 없네. 네. 우리가 주유하면서 휘발유 주유하면서는 담배 피면 안 된다는 완벽한 그런 저거잖아요. 것처럼. 근데 그거 말고는 없네요. 배터리는 소비자가 운전자가 주의해야 될 건 그냥 안전운전 사고 나지 않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새로운 시험과 평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안전도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왜 연구원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건 없나 싶어서. 무슨 페널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안전 기준을 충족을 못했다. 그럼 그냥 너희는 못 팔아. 다시 기준을 맞춰서 가져와. 네, 이렇게 돼 맞습니다.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이제 페널티도 있고 뭐 네. 리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강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법적 기준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법적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은 페널티가 무슨 페널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가 벌금을 낸다거나 뭐 벌금도 업체가 뭐 있고, 벌금을 낸다거나 뭐 그런 게 있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벌금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게 할 일이 이거는 새로운 산업이 물론 이게 새로운 산업이라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많이 커졌죠. 엄청나게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데 안 해본 거여서 상상을 못 해본 분이요. 불이 나면 물 부어서 화재 이런 꺼면 거 되지 않나 보면 싶었는데. 살짝 걱정은 되고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연구원님 나오셔가지고 설명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지금 뭐 광주에 친환경 부품 인증센터 설립한다 뭐 그런 거 있던데 그건 뭡니까? 저희가 이제 전남 광주광역시에 네. 그 친환경자 부품 인증센터라고 해서 배터리가 이제 작년 7월 1일자로 기준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시험 방법에 따른 장비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네. 이걸 이제 광주시가 지원을 해가지고 건물하고 장비를 저희가 구축을 해가지고 그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그런 센터. 그다음에 아, 시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충돌 안전성, 그다음 충격 안전성을 구축하는 센터를 저희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안 하던 걸 추가로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화성에서 배터리 시험했을 때는 뭐 진동 시험이라든가 예. 열충격 시험 이런 게 어. 없었거든요. 예. 이런 신설된 시험들은 다 이제 광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잠깐 자료 화면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것도 잘하면 있었어요? 예? 못 보여주신 거 다 보여주세요. 네, 요거에서 19년부터 해가지고 아. 23년 총 5년 동안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완공이 될 예정이고, 예. 요 화재 시험 챔버가 실차 화재 시험을 할 수 있는 챔버 건물인 거고요. 그 전기 버스 규모까지 저희가 실화재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하반기에 지금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예. 요게 저희가 지금 그 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친환경차 부품 시험 인증 평가 기업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네. 저희가 광주시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이 네. 저희 연구원, 광주센터, 그다음에 김제 특장차 센터, 그다음에 화성 본원에서 시험할 때는 알겠습니다. 시험 비용의 80%까지 알겠습니다. 지원을 드립니다. 이거 홍보시네요. 깨알 홍보. 깨알 홍보. 또 있습니까? 신청 기간이 네. 7월 18일부터 7월 2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신청 알겠습니다. 꼭 해주시면 야 전화번호까지 감사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해놨네. 062-970-3369.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원. 네. 예. 지금 아. 뭐 새로운 것도 만드신다고 하니까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일단 친환경 차량, 전기차를 비롯해 가지고 뭐 수소차 이런 거에 대한 안전 기준 자체는 굉장히 높다. 근데 불나는 거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지금 기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네. 그거에 더 가혹한 환경에 놓여져 있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심은 되는데 전기차. 야 그래도 솔직히 저는 완전히 두려움이 해소되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지켜지고 있구나. 그런 건 배웠습니다. 네. 영건님 고맙습니다. 화성에서 올라오셨는데. 아닙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못다 하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그 네. 내년 이맘때 다시 불러주시면은 네. 저희가 안심하고 더욱더 전기차를 탈 수 있는 성과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알겠습니다. 연구원님은 알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야,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소유형 의식이 엄청 강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파수꾼입니다. 알겠습니다.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뭐 광고 보나 참 오랜 시간 3프로TV와 함께하면서 좋은 내용을 공유하고 배워가는 것의 가치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수강생 여러분들과 함께 실현하고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위스덤 칼리지가 가치 성장 캠페인을 이제 시작합니다. 가치 성장 캠페인이라는 건요, 수강생 한 분당 교육 소외계층 한 분에게 위스덤 칼리지 강의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1:1 매칭 교육 기부 캠페인으로요. 위스덤 칼리지 수강생 수만큼 강의를 제공하면서 저희들과 수강생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교육 기부 캠페인입니다. 위스덤 칼리지를 수강한다는 것이 나홀로 자기 개발을 하는 행위를 넘어서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스덤 칼리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토리님이 네. PD님 나빴다고. 시간도 남았는데 우리 김 소장님 말씀 왜 자르냐고. 아이, 제가 이게 뒤에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몰라가지고 뭐 네. 예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땐 안 해도 되는데 약간 안 해도 되는 광고였어요? 네.
아무튼 뭐 손발이 안 맞았습니다. 네. 어. 제가 초짜라 뭐 내일은 김현수 소장님이 제가 봤을 때 더 네. 자주 나오셔야 되겠네. 아니요. 그래야 손발이 잘 맞지. 어? 아니 굳이 굳이 여기는 네, 이 네. 프로님이 잘 여기 지켜야 이프로님, 되지. 이프로님 요즘 피곤해 하시던데. 어.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뭐 재밌게 들으셨죠? 언더스탠딩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네. 한 착한 마원님께서 전기차 화재 피할 방법이 없나 필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지만 장이 이 모양인 상황에서 이런 주제를 만들어야 되나? 여기가 주식만 말씀드려야 될 건 아니잖아요. 언더스탠딩이라는 게 이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네. 이슈를 네. 다루는 거니까. 장이 이 모양 이상이면 어떤 주제를 해야 네. 될까요? 이게 지금 저기는 아닙니다. 뭐 시황적인 방송은 아, 아니라서. 그 장이 그 억울한 마음은 네. 이제 뭐 또 시황 다음 또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미국 시장 얘기할 테니까. 착한 마음님 닉과 내용이 굉장히 대비되는. 예. 아유, 예. 저도 많이 물려 있어요. 근데 뭐 보면 어쩝니까? 언젠가 올라오겠죠. 알겠습니까? 네. 네. 기다리시면. 장이 안 좋을 때는 더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저희는 이만 뭐 물러가고요.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위더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위더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